돌격! 군무원 면접을 연구하는 썬티입니다. 자, 이제 군무원 합격 가이드 4부작, 대망의 4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을 좀 공부하고 암기를 많이 하셨다면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신 다음에 이 4부에 있는 군무원 면접 공통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질문은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구분하지 않고 직렬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군무원 면접에 19년도, 20년도 공통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그 20가지를 골라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21년도에 나올 만한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이 20개만 알고 가더라도 6개에서 9개의 질문 중에 분명히 아무리 못해도 2-3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게 좀 전에 나왔던, 자, 약 20초에서 40초 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핵심만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2부에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번씩 짚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그 감각도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런 내용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베스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죠. 홍길동 씨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또는 홍길동 씨 경력 위주로 자기소개해 주세요. 또는 홍길동 씨 지원 동기 위주로 자기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소개에서는 꼭 만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분을 넘지 않게 약 40초에서 50초 정도 끝나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A4 용지에요. 3분의 1 정도 타이핑을 치시면 돼요. 한 10줄, 12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4 용지에 약 3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도 자기소개는 늘 시킬 거니까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은 홍길동 씨, 왜 군수직렬에 지원하셨습니까? 왜 차량직렬 지원하셨습니까? 왜 유도모기 지원하셨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원 동기, 물론 자기소개에 있어요. 하지만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 또는 추가적으로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직렬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올 수 있고요. 군수직렬을 사회의 경험에 비슷한 업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본인 직렬에 대한 강한 자신감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이 직렬에 대해서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늘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의기소침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야인데 필기 점수가 낮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런 분도 솔직히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 면접장만큼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요령 준비를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라는 질문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또는 오늘 면접에서 못한 말이 있습니까? 또는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 가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준비해 간 대답은 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 오든 이렇게 질문이 오든 이렇게 질문이 오든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볼게요. 6.25 전쟁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6.25 전쟁이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6.25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질문의 방향이 세 가지인데 대답은 하나만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6.25 전쟁에 대한 그 키워드가 질문이 나왔을 때 난 이렇게 대답할 거다. 그래서 북침이냐 남침이냐 또는 6.25 전쟁에 대해서 교훈이 뭐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질문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셔야지 모든 질문의 뉘앙스마다 다 준비한다고 6.25 전쟁만도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해 갈 건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말을 이어가면서 핵심은 하나만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고 임팩트 있게 절대 누구든지 늘 이야기하는
뽑아주시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지루하지 않게, 짧고 임팩트하게. 저를 뽑아주신다면 오늘 면접관님이 오늘 하신 하루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될 겁니다. 약간 건방져 보이긴 하죠,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런 대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군무원은 약간 공직자라는 거 생각을 해서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지만 너무 또 재미없지 않게. 아시겠죠?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봐요. 아시겠죠? 잘 준비를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군무원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아시나요? 늘 물어보는 거죠. 군무원은 모르는데 그냥 지원해가지고 실제 일 시켜보니까 일 못해서 나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또는 비슷한 질문으로 군무원이 가져야 될 정목이나 자질이 무엇입니까? 또는 군무원이 갖춰야 될 전문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군무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나는 어떤 일을 저에게 주더라도 완벽한 임무 수행이 할 수 있다라는 이 강한 자신감, 임무 수행만큼은 지금 오늘이라도 즉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내비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계세요. 잘 모르지만 열심히 교육받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해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무원이. 교육도 없어요. 그냥 바로 임무 수행 해야 돼요. 인수인계도 없을 수도 있고 인수인계 받을 수도 있는데 인수인계 없이 그냥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군문에서는. 그래서 뭐 가서 열심히 배우겠다. 배우는 자세로 늘 낮은 자세로 이거 여러분 별로 좋은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늘 나오는 질문이죠. 또는 군인과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또는 일반 기업과 군무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질문 늘 받는다는 거죠. 군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무조건 이러면 저는 군무원 스타일입니다. 군무원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부각시켜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늘 어필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군무원이 무슨 직렬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직렬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차량 직렬이 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고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약간 과장시켜도 돼요. 약간의 과장은 상관없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약간 과장시켜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 이슈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작년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본인은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는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본인 생각보다 군인이나 공직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그런 생각보다는 군인이나 군무원, 공직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대답을 하셔야지 절대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찬성 반대를 물으면 찬성인지 반대인지 먼저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연습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준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20가지 질문 반드시 답 따라오셔야 돼요. 3줄에서 4줄 정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워드로 쳐오시는데 아래 한글에서 치시는데 3줄에서 4줄 정도 답변 따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답을 달고 부연 설명하시고요. 이러는 거죠.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네, 국방개혁 2.0이 이러저러하다. 답을 3줄에서 4줄 정도 달아오셔야 돼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국방개혁 2.0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되 무조건 긍정적인 이야기를 부각시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하는 모든 거에 찬성과 온리 긍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닌데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 그게 더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무조건 긍정, 무한 긍정을 여러분들이 내비쳐서 답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째는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많이 질문하시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셨나요? 이런 질문들. 실무 경력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실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직렬의 군무원에 가장 적합하다. 바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차량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뽑기 때문에 차량 면접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BMW 도이치모터스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거기서 엔진 전문 기사로서 정비하다 왔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바로 제가 지금 사회에서 습득했던 이 기술력을 갖고 군에 접목시켜서 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가세요. 자신감 있게. 자, 10번째는 본인의 성격과 장단점을 설명하세요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기회인 거죠. 성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질문 또는 본인의 성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는 본인의 성격의 장점을 해당하는 업무와 어떻게 연관시킬 건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점을 강한 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하시되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다 보니 오히려 단점이 장점이 됐다.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약간 좀 메모하는 습관이 늘 있습니다. 늘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일 처리가 조금 늦을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단점은 늘 메모하는 습관이 너무 많다. 그게 장점이잖아요? 왜 단점 얘기하는데 장점 얘기합니까? 그래서 일 처리가 좀 늦습니다. 이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장점 얘기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늦지만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가시죠? 무슨 의미인지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주고 단점을 크게 부각시키지 마시고 약간 부각시켜서 이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의 이야기를 남이 듣기 좋을 리 없습니다. 최대한 짧고 약간의 흥미있는 사례를 들어 답변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단점을 크게 부각시키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째 질문 중에 많이 나온 거는 봉사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군무원의 5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 5번째 뭐예요? 성실성. 성실성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성실함을 보여줄 만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남을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까?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뭐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그래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을 준 것보다는 남과 다른 봉사활동 경험이나 특별한 사례를 준비해서 약간의 이거는 구체적이지만 좀 색다르게 누구나 다 아는 저는 양로원, 고아원 봉사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남들과 다른 색다른 경험 면접관이 봤을 때 좀 지루하지 않은 경험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2019년, 20년에 많이 질문이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4차 산업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이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전기자동차입니까? 또는 뭐 유비쿼터스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4차 산업의 한 분야를 정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고 약간의 전문성을 둬서 조금 더 내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미래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이 많다라는 뉘앙스로 조금 전문성을 둬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한 이런 부분도 좀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더불어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맞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도 뭐 투자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면접관의 분위기를 좀 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13번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질문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개인적인 질문이므로 너무 디테일하기보다는 남과 조금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제가 임의로 짜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이걸로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는 한미동맹 늘 나오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견해 또는 한미동맹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주국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군의 입장에서 동맹국은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찬성 입장을 무조건 밝히고, 하지만 궁극에는 대한민국도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정도 어필해주면 되겠죠. 공통 질문이에요. 나는 이게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군무원은 군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군 관련된 내용, 안보에 대한 부분, 국가 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질문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답변의 내용도요. 그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15번째, 늘 단골로 나오는 게 있죠. 일본이 독도를 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독도 관련해서 무척 민감하죠. 조금이라도 꼬리 잡힐 말을 하지 마시고, 솔직히 일본이 주장하는 거를 조금은 이해는 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이요.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주장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16번, 이번에 군무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단골 질문이죠. 네, 이번에 떨어질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내년에 반드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또는 질문 중에 군무원 불합격 하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군무원 불합격에 대한 생각 해본 적이 없고 만약 떨어진다 해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채우고 보완을 해서 반드시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어필하세요.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도전하겠다라고 어필하세요.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에 대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통일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통일은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고 통일을 차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세 등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은 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확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북한의 핵실험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핵에 대한 거 나름대로 안보관을 준비해 갔다가 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핵은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반대 입장이어야 돼요.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19번째는 만약에 군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에 근무지역이 강원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무지 배정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근무지가 이미 결정되지 않았어요. 경치가 아닌 이상. 또 경체는 이미 그 근무지를 알고 지원했기 때문에 면접에 근무지는 상관이 없으며 무조건 군무원이 되고 싶다고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못 가겠다면 임용을 포기하시면 돼요. 임용 포기한다고 해서 불이익받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근무지는 어디가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은 무조건적으로 관계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근무지라면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어필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결정을 하시자라는 거죠.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는 근무지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니까 나중에 최종 합격하고 나서 근무지, 많은 분들이 1순위를 무조건 서울을 써버리고 그냥 1순위 기회를 날려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째, 대한민국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 선진국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늘 내야 되겠죠. 세계적인 K방역의 모험 사례를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를 좀 들어서 좀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0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군무원답게 늘 군인의 입장에서, 공직자 입장에서 군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주 또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상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인이겠죠. 군인이 보통 여러분 같이 일하는 상관일 텐데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겠습니다. 안 좋겠죠? 근데 이 부당한 지시라는 거에 판단은 누가 있어요? 우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지를 판단하고 범죄가 아닌 부당성만을 지닌 지시라면 우선 저는 우선 임무 수행을 수행한 후에 그 이후에 임무 수행이 명령체계니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임무 수행을 한 이후에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안 하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멘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우선 범죄가 아닌 이상 범죄를 지시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니까 범죄가 아닌 이상은 우선은 임무 수행을 한 후에 해결책을 이후에 찾아보겠다라는 뉘앙스로 잘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답을 써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함께 고민하고 수정을 하는 첨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무원 면접팀에 대한 소개이고요. 군별, 직렬별, 급수별 기출문제 질문을 저희가 모든 직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상, 병리 다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첨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면접 컨설팅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합격자 발표가 나기 이전에 마지막 컨텐츠 영상일 것 같고요. 저에게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연락을 주시고 연락에는 여러분 성명, 직렬, 급수, 군을 적어서 주시면 군무원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썬티는 8월 20일 군무원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현재 신청해 주시는 분, 앞으로 신청해 줄 분과 함께 군무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을 거고 2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후에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군무원 면접 보겠다. 등록 안 하시면 안 돼요. 안지서 홈페이지에 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군무원 면접, 커뮤니티라든지 질의응답 이런 내용들 실시간 라이브를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군무원 면접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정보, 여러분 모든 걸 총틀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그런 군무원 면접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